여러분, 지금 당장 핸드폰 은행 앱을 켜서 현재 가지고 계신 대출의 금리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지난해에는 계속해서 부동산 상승장이었고 올해 초, 올해 중순까지만 해도 계속 상승인지 아니면 하락 반전인지 요 애매한 보합권이었던 분위기를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모두 달랐지만 이제는 부동산이 하락 분위기라는 것에 반론을 펼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부동산이 무슨 비트코인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단 5개월, 6개월 만에 상승해서 폭락으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모른다면 지금 부동산 시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가 매수 타이밍인지 언제가 매도 타이밍인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사실 부동산은 우리 자산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리고 부동산은 어느 한두 가지 변수만 가지고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하락장, 불과 5개월, 6개월 만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급격히 반전된 상황은 다른 상황과는 다른 특징이 있고, 이번 영상에서 부동산 급락에 영향을 미치게 된 가장 큰 요인 한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요인은 금리의 변화 속도입니다. 그냥 금리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속도가 특히 이번 하락장에서 다른 점입니다. 금리 변화의 속도가 너무 급격해서 이렇게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급락 그리고 폭락을 불러일으켰다고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출을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신용대출이든 전세담보대출이든 사업자 대출이든 금리가 높았던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금리가 급격히 올라간 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금리 자체가 높았던 적을 경험한 적은 있으시겠지만 금리가 이렇게 자고 나면 몇 프로씩 올라간 적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하락장과 이번 하락장이 다른 점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것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으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영끌 매수인들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면서 아파트 매수 수요 자체가 차갑게 식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제는 더 이상 올릴 수 있는 금리가 없다. 금리 상승은 영원하지 않고 금리를 올릴수록 실물 경제에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금리 상승도 조만간 멈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은 더 대출을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번 달 11월에는 금리를 결정지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추가로 대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11월에는 우리나라 자산의 가격과 금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을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11월 2일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0.75% 인상, 자이언트 스텝이 가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무려 0.75% 인상을 4번 하게 되는데요. 그냥 4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0.75% 인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연준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기준금리의 상승 역시 사실상 확정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 역시 기준금리를 따라 올릴 수밖에 없으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를 최소 0.5% 정도 인상하는 빅스텝을 연속으로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일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다음으로 오는 이벤트는 11월 10일 미국의 CPI 지수 발표입니다. CPI 지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승하면 가계의 실질 임금은 감소한다는 의미로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인데요. CPI 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서 지금까지의 금리 인상의 효과를 간접적으로라도 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일에는 미국 중간 선거가 있고 11월 24일에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금통위에서 기준금리에 대한 논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와 같은 추이라면 아마도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다음 달인 11월에도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줄고 매매락은 더욱 말라붙으며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신용대출의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도 오르면서 전세 시세 역시 하향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금리랑 집값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정말로 금리랑 집값은 상관이 없을까요? 금리와 집값은 상관이 없다라는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금리가 높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라는 의미이고 경제가 좋다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더 오른다고 말합니다. 예전까지는 금리와 집값은 통계적으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세자금 대출이 생기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생기기 이전에는 세입자들이 순수 본인이 모은 돈으로 전세를 들어갔으므로 전세가가 금리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따라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금리랑 매매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생기고 나서 사람들은 전세를 들어갈 때 대출을 받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받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결국 올라간 금리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많이 못 받으므로 전세 시세가 낮아지게 되고 따라서 전세가 낮아지므로 매매가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은 금리와 집값은 상관이 없었고 금리가 높을 때 오히려 집값이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제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도 하락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왜 이렇게 4개월, 5개월 만에 집값이 상승해서 폭락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금리가 높다는 것 자체보다도 금리가 전에 없던 수준으로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고 특히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제도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따라서 전세 시세가 낮아지면서 매매가도 하방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계속해서 금리를 결정하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당분간은 더 대출을 받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가장 쉽게 1초 만에 알아볼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은행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고 공인인증서 같은 번거로운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대출 금리의 변동을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네이버에 대출 금리를 검색해 보는 것입니다. 네이버에 대출 금리를 검색하면 각 은행별로, 대출 금액별로, 기간별로 현재 대출 금리를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실 때마다 네이버에 대출 금리를 검색해 보시면 지난달은 어땠는데 이번 달은 어떤지, 작년에는 어땠는데 올해는 어떤지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검색하실 필요는 없고 가끔 심심하실 때 한두 달에 한 번 정도만 확인해 보면서 대출 금리의 흐름만 느껴보시면 됩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대출 금리의 급격한 상승이 집값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앞으로의 대출 금리 변화 분위기를 1초 만에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 이제 부동산 가격의 흐름을 예상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내 집 마련 타이밍 혹은 매도 타이밍까지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더 많은 부동산 이야기,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집값 이야기를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